먼저 연합인포공익스 기자군단의 취재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번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리쇼어링이라는 용어는 위국에 있던 생산 설비를 이제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쇼어링 앞에 자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자본 리쇼어링 사례로는 현대차 그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해외 법인이 올해 총 5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는데 네. 작년 배당한 금액의 무려 4배 넘는 규모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서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거, 이거 리쇼어링이라고 했고, 이 팩토리들, 생산 설비가 들어오는 게 리쇼어링인데, 이 진짜 자본이 리쇼어링한다, 이건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자본 리쇼어링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실적 개선과 법인세법 개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가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인 17조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다 올해 1분기에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현금을 국내로 배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이제 작년까지 기존 세법으로는 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금액의 배당소득세를 또 부담했어야 됐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에 일부는 공제를 해주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규모가 얼마 크지 않아서 굳이 리쇼어링을 할 정도까지는 안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네, 또 외국과 국내 모두에서 세금을 무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 중에 95%를 네.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5%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면 많이 되는- 줄었네요, 일단. 네, 네. 되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로 59억 달러를 배당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실제로는 이제 56억 달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그전 같으면 그게 다 과세가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배당세를- 대해서 네, 예.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자본 리쇼어링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공정면에서는 또 따져봐야 될 일도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반길 일인데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국내 투자 재원으로 쓰이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지난 4월에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부문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정확한 투자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해외 법인 배당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최근에 경기 불황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인데 네, 이렇게 국내 투자가 탄력을 받으면 고용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본 리쇼어링은 이제 현재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네. 필요한 투자 자금을 충당한 만큼 고금리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 또 이제 고환율 상황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네,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면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그렇고 이제 국가 전체로 넓혀서 보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해외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경상수지는 이제 해외로 나간 자본과 예. 국내로 이제 들어온 자본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네, 경상수지가 몇 달째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는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세수도 줄어들겠죠,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시죠. 예. 그 달러가 들어오면 외환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 외환 시장 측면에서도 거액의 달러가 들어오면 네. 달러원 환율이 하락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달 중에 1,340원대까지 올라서 연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1,200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배당 금액까지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이런 환율 하락 기조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배당 효과가 현재 환율에 이미 충분히 선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미 연초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한 은행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네, 현대차가 올해 내내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미 시장에 배당금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네, 또 이미 달러원 환율이 고점 대비 40원 가까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네. 네, 수급 요인이 추가로 확인돼야지만 환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그룹은 그렇고 다른 그룹들도 역시 리쇼어링에 동참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 자본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거나 네. 혹은 자본 리쇼어링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네, 한국은행 자료에서 보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매달 쌓이기만 하던 그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일부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그런 점을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베트남과 중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 유보금 중에 8조 4천억 원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총 배당한 금액의 2배 넘는 수준이고요. 네. 네, 글로벌 반도체 침체기를 맞아서 이제 실적이 나빠진 그 원인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들여왔다고 풀이됩니다. 삼성도 또 현대차처럼 자금을 연구개발과 각종 시설 투자에 투입했다라고 전해지고요. 또 이제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자본 리쇼어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국내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도 해외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네, 그 해외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SK나 LG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에서 돈 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속도를 이제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네. 네, 당분간은 국내로 배당금을 들여오기보다 해외 법인에 저 자금을 몰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그룹도 배터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제 LG그룹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현재 즉시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현재 해외 잉여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와 사업 상황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추후에 그 국내 배당 확대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국내로 배당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민재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